120만 유튜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유우키, 일본에서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비교하고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온 유튜버였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했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쉽게 설명하며 재미있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상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고 그의 구독자 120만 명도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우키는 얼굴 공개를 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해왔지만 채널 삭제 후 이렇게 된 김에 얼굴을 공개한다며 처음으로 실물을 직접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곧이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우키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평소 그의 성격과 행동을 알고 있던 팬들은 설마 유우키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미 그의 이름이 성자와 함께 언급되고 있었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겠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걸 보면 뭔가 수상한 게 있는 거 아닐까?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가 나온 거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 이처럼 사람들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형성되었고 유우키는 점점 더 코너에 몰려갔습니다. 그를 옹호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 그가 찍었던 영상까지 끄집어내며 원래부터 수상한 사람이었다며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될수록 많은 의문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증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 바뀌었고 그녀가 유우키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여러 개인정보를 빼갔다는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유우키에게 사촌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8천만 원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피해자는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유우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무혐의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범죄자로 몰아가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무혐의 판결이 나오자 관심 없다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우키는 이 사건이 남긴 상처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그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었고 그가 아무리 해명하고 법적으로 무죄 판정을 받아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뭔가 수상하니까 조사까지 갔겠지? 무혐의라고 해도 완전히 결백한 건 아닐 수도 있어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결국 그는 심리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우려 했지만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따랐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가 억울한 일을 겪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고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여론이 얼마나 무섭게 작용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무죄가 입증되었다 해도 사람들은 쉽게 낙인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유우키는 억울함을 풀 방법도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유우키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단순한 여행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즐기던 중 한 코스프레 BJ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우키는 술을 과하게 마셨고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확인한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술자리에서 자신이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이 인터넷에 퍼지자 사람들은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유우키를 향한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증언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직접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이 봤다고 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우키가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그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여러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가 직접 SNS에서 올린 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유우키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그녀는 그의 핸드폰을 여러 사진과 개인정보를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유우키에게 사촌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정말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술자리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유우키가 성을 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우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처음에는 유우키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한번 찍힌 낙인을 지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었으니까 고소를 했겠지?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가 나온 거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라는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미 유우키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은 사람들은 그가 무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맹렬히 비난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무혐의 판결이 나오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유우키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들은 여전히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무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우키의 유튜브 활동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유우키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 논란이 아니라 무고죄에 대한 심각한 문제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무고죄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고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유우키에게 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녀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그녀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우키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고죄는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유우키는 억울한 피해자로 남았지만 이제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